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그레이스의 영어관리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영어관리사무소에서 오늘은 또 무슨 내용을 관리해 드릴 것인가? 자, 저와 같이 보시죠. 오늘은 이제 자리와 품사에 관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자리와 품사라는 말들이 늘 나오는데요. 누구 자리, 뭐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석을 정확하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리와 품사. 자, 여러분, 내가 아는 단어로 품사를 결정하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주어로, 명사로 외웠다 그래서 걔는 명사의 의미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해석을 유연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여기에서 S 뭐를 나타내는 거죠? 주어죠, 주어. 그쵸? 자, 그 다음에 V는 동사. 자,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 O는 목적어. C는 뭐였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가. 보어. 그쵸? 얘는 modifier, 수식어예요. 그쵸? 자, 여러분, 요 구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으세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볼 텐데, 우리가 주어 동사는 구분을 여러분이 이제 비교적 잘하지 않나요? 그쵸? 항상 공부할 때 주어 동사 구분하는 공부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끊어읽기 하라 그러면 주어 끊고 동사 끊고 이렇게 하죠. 주어 동사는 잘하는데 요 뒷부분이 문제거든요. 근데 요 뒷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한눈에 안 들어오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해석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 뒤에를 한눈에 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차 그렇게 되실 거예요.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단어는 자리로 품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품사라서 그 자리에 가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품사냐, 자리로 품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거. 자, 여러분은 캔디라는 거를 뭘로 알고 계세요? 사탕이라는 명사로 주로 알고 있지 않나요? 그쵸? 자, candy, candies, candy 이런 뜻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얘가 어떤가요? 캔디라 그래서 이걸 다 사탕으로 해석해버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해석해버리면 이 문장이 해석이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자, 캔디는, 여러분, 제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런 만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노래는 알아요. 언니 오빠들이 많이 불러가지고. 자, 그래서 캔디는 자, 캔디가 이제 동사도 되는데요. 이 동사의 의미가 설탕을 입히다. 달콤한 걸 입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아는 그 캔디가 되겠죠. 사탕. 사탕의 달콤한 것을 캔디가 입힌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쵸? 다 우리가 아는 만약에 사탕의 의미로만 딱 국한해서 생각했으면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또 babies, baby bab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애기들이 baby라는 게 동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아기 취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을 아기 취급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baby에만 국한하면 얘를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명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걔가 어떻게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여러분이 넣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어 문장이 이제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여러분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국말처럼 막 이렇게 뜯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푸는 문제들은 거의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쵸? 그 문장들은 상당히 정제가 되어 있고 어법적으로 틀린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아, 이 문장 비문인가? 틀렸나? 이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여 있는 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존은 그레이스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쓰겠어요? John loves Grace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loves John Grace 사랑한다 존은 그레이스를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영어는 영어만의 방식이 있고 여러분이 만난 문장들은 비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쓰여 있는 대로 읽어라 라는 게 이제 영어 문장에서는 우리나라 말은 사실은 John은 그레이스를 사랑한다라는 건데 자는 사랑한다 그레이스를 또는 뭐 사랑한다 존이 그레이스를 뭐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조사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조사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옮겨도 사실은 의미상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리를 옮기시면 안 되고 그저 쓰여져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유연하게 사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있어요. 보시면 자, 1번 명사가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동사화 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명사가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동사화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죠? 캔디가 동사화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또 무슨 단어가 있어요? water 같은 거. 그쵸? water. 우리가 아는 water 같은 것도 사실은 물이라는 명사로 알고 있지만 물을 주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동사처럼 보이는데 걔가 명사가 되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사인 줄 알았는데 자리에 따라서 형용사로 바뀌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window seat 같은 거. window seat. window가 사실은 창문이라는 뜻이고 seat는 자리잖아요. 그럼 window seat 하면은 얘가 형용사 역할을 했죠. 창가의 이런 이름이 되잖아요. 그렇죠? 형용사가 이제 명사인 줄 알았는데 형용사로 지금은 구실을 하는 거죠. 쌤 합성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합성어라기보다는 그쵸? 꾸며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성어 이런 거 알아요? 거의 저긴데? 전공자인데? 자, 3번. 형용사인 줄 알았는데 동사화 되기도 하고요. 요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용사인 줄 알았는데 부사화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명사가 부사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방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장소, 방법, 시간 요런 것들 요런 게 부사화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는 모든 단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또 모른다고 아무데나 끼워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품사와 실제로 우리가 문장에서 만나는 품사가 다를 수 있으니 그걸 조금 열어놓고 생각하시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오늘도 사실 숙제 없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런 알고리즘에서 조금 벗어나시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에 대한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랑 같이 또 다시 자동사, 타동사 공부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